첫 번째 코너 이제 재계 산업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한훈식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 예. 주셨는데 먼저 기자님은 정경련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새롭게 정경련 타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못 갔습니다. 사실 네.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경련 출입 기자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옛날 정경련 회관. 몇 년도쯤이죠? 그게 한 20년이 넘었죠. 2000년, 2001년. 예. 네. 네, 이번에 그 정경련이 그 이제 한창 이슈잖아요. 예, 청와대로 국방부를 옮기는 데 있어서 예. 아니, 집무실을 용산에 이전하면 이제 국내 총생산 예, 예. GDP가 3.3조 원이 더 증가할 거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정경련이 지난 3월, 정확하게 3월 29일 날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낸 자료인데 쉽게 얘기해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국민과 대통령과의 소통이 강화될 거다. 네. 그러면서 각 경제 주체들, 네.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의 어떤 경제 활동이 촉진될 거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GDP 증가 효과가 한 3조가 넘는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냈는데 네. 우리 일각에서는 특히 뭐 몇몇 진보 언론, 한겨레에서는 뭐 좀 이렇게 낯뜨겁지 않냐. 네. 사실 정경련이라는 게 6년 전인가요? 최순실 사태 때 좀 네. 이렇게 많이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피싱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3조 3천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닐 텐데 네. 이게 뭐 뜬금없이 나온 숫자는 아닐 것이고 물론 뭐, 사실 뭐 어떤 경제 연구기관에서 예측 자료를 낼 때 네. 일종의 모델링을 통해서 내는데 사실 네. 뭐 어느 정도 뭐 근거 자료는 있겠죠. 네. 있는데 네. 먼저 우선 그 관광 수입이 한 1조 정도, 1조 8천 정도. 네. 그 외에 GDP 증가 효과가 3조가 넘는다는 것처럼 보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신뢰가 쌓임으로써 네. 사실 어떤 예전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네. 자본주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다. 트러스트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네. 정부와 어떤 국민들에 관한 어떤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네.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다. 네. 네. 뭐 그럼으로써 3조가 넘는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른 쪽 뭐 연구원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된다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앞전에. 그런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정경련이 좀 이렇게 새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척가던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뭐 관광 효과가 뭐 누려진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직관적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소통이 강화되면서 뭐 GDP가 올라간다 이건 좀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뭐 추상적인 그런 면도 네. 있지만 사실 뭐 그 신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 아닙니까?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네. 사회적 자본이 분명히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수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어떤 뭐 숫자에서 뭐 다소 증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쪽 정경련 쪽에서는 물론 수치를 조금 더 좀 뭡니까 좀 더 진보적으로 보수적이 아니라 네. 좀 더 부풀렸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뭐 투자의 관점으로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 예.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지난달 말이죠. 예, 예. 윤 당선인과 예.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또 이제 정경련이 이제 주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아직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직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피싱을 당했습니다. 네. 뭐 5천짜리도 한 번 초청도 못 받았고 네. 이렇게 경기단체들 해외 순방할 때도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정경련을 통해서 오찬을 주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경기단체,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청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떨떠름한 그런 뭐 네. 표정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찬 자리에서 예. 옆자리에 이제 누가 앉았냐, 예, 예.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가 예. 될 것 같은데 좀 옆자리에 앉은 어떻게 사람 좌석 배치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진 잠깐 보시죠. 네. 보면 저기 윤석열 당선인 옆에 네네. 이게 최태원 SK 회장, 네.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경식 네. 경총 회장입니다. 네. 저 CJ 이재인 회장 외삼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석에 앉은 거죠. 네. 저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이쪽에 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아, 좀 그래서 자리 배치가 좀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예, 약간. 그렇죠. 물론 오차는 정경련 측에서 뭐 이렇게 주선했지만 네. 결국 자리에 배치해서는 상석을
배치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단적으로 현재 어떤 정경련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미묘한 신경전도 사실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예. 안 근데 되냐.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뭐 그렇죠. 자리를 따지지 않습니까? 상색이 어디냐 그런 게 따지다 네. 보니까 네네. 근데 또 이 정경련이 앞전에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국정농단 이제 사태를 네. 겪으면서 좀 위상이 한때 이제 추락하면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적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윤당선인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 서서히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떠오르는 제가 한자 성어가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좀 촉이 오시는 단어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뭐 사자성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드는 네. 그 한자 성어가 와신상담 이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와신상담이 정경련이 이렇게 나선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도 제가 생각이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데 이게 지난 5년간의 이제 패싱에서 벗어난다 예.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5, 6년간 뭐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때 보면 4대 그룹이 네. 거의 다 정경련에서 탈퇴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1세대 창업주들 이병철 회장, 정경 회장 그리고 대우 김우정 회장이 다 전부 다 정경련 회장을 지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재계 본산, 네. 재계의 마탱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왔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은 패싱을 당했죠. 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뭐 어떤 그 정경련이 좀 위치를 찾아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 기억에 초창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뭐 호프데이도 열고 하면서 뭐 정경련에서 뭐 청와대에서 호프 그때 정경련은 저 초청 받지 그때 정경련이 없었네. 없었습니다. 아 그때 오셨던 재계 총수들은 뭐 어떤 자리로 오신 거죠? 그러면? 그각 아 기업들 다른, 예. 총수 아 그냥 개별적으로 예, 오는 이렇게 거죠. 초청을 네. 했었던 자리였었군요. 정경련이 지금 설립된 지가 196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61년입니다. 네. 사실 이병철 삼성 회장이 주도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올해로서 이제 61년, 60년이 넘는 그런 좀 뭐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경련이 뭐 사실 뭐 공과가 많습니다. 네. 그 1980년 신군부 들어서 가지고는 산업 합리화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 IMF 위기 때는 빅딜을 또 주선을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그 국민들이 다 누리고 있는 국민 의료보험 네. 이걸 사실 정경련에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전에 1977년에 의료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민간 그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든지 네. 군인 쪽에서 먼저 했었는데 1989년에 네. 일반 기업들에까지 네. 국민 의료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게 함으로써 네.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재계 맏형의 역할을 쭉 해왔었는데 네. 사실상 정경련 회장을 했던 분들이 한 번씩 다 구속이 됐었죠. 한번 그 희한한 또 그런 예, 좀 그 구름이 네. 있는 예, 예. 자리인데 결국 그런 분으로 인해서 최순실 사태를 끝으로 예, 예. 뭐 줄줄이 대기업들이 다 정경련을 탈퇴했잖아요. 좀 4대 그룹이 다 예, 탈퇴했죠. 뭐 SK, 현대, 차, 예, LG, 예, 뭐 삼성 다 탈퇴를 했는데 결국 이들 5대 기업들이 다 들어와야 다시 정경련의 위상에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시장이 기업이 주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네. 윤석열 정부 쪽에서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을 내려오면 4대 그룹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일각의 판단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재계의 또 맏형이라는 이제 그런 정경련의 위치가 있었는데 예. 과거의 그 위상을 되찾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시죠? 뭐 시간이야 조금 걸리겠는 사실 뭐 정경련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환골 탈퇴해야 한다. 재계 마당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네. 그런 뭐 어떤 지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에서부터 경제 민주화라든지 어떤 공정화라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큰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 부분에 대해서 뭐 정경련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경제 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첫 방문 유치에 좀 경쟁을 벌였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윤 당선인 어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경쟁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의식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사실 정경련이 지난 6년간 패싱 당하고 난 다음에 뭐 경제정치 주도권을 사실 뭐 상공회수 쪽에 주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경총 쪽에서는 다시 또 정경련을 흡수하자는 그런 지지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 경영자총연합회가 정경련에서 좀 이렇게 분리된 그런 조직입니다. 네. 노사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었는데 뭐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사실 경제 6단체가 있는데 각기 특성에 맞는 뭐 어떤 그런 롤을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뭐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좀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네. 가령 네. 지난 3월 말에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역협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5천 원 정경련에 조선하게끔 해놓고 다음 이렇게 행보는 무역협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어떤 스탠스에서 각 경제단체의 롤, 각기 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공에서 상공에서 정통 나름대로 어떤 롤을 어떤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어떤 새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경총이든 정경련이든 그게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재계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하려면 뭐 이들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들이 뭐 하는 뭐 역할들이 있고 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 뭐 이런 오블리스 노블리스의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예, 예. 뭔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될 맞습니다. 텐데. 정확한 지적이신데 네.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정경련이라는 게 기존에 뭐 60대 70인데 경제 발전의 어떤 초석을 네. 뭐 이게 다듬는데 일조를 한 건 사실입니다. 중화공업 일으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경 유축이라든지 네. 그런 6년 전에 최순실 사태가 좀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타산 지적 삼아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사회적 책무 그리고 또 사회적 공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는 계속 4차 산업 시대 우리가 말로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뭐 사실상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서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태연하게 계속 대기업들만 지금 정경련의 총수를 계속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까지는 그랬죠. 네. 소위 네. 말하는 뭐 창업 1세대 회장을 쭉 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뭐 아까 지적했던 전 사회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니까 예. 산업 쪽에서도 변하고 있고 네. 그런 변화를 뭐 정의연 쪽에서도 나름대로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경련이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죠. 노시한 좀 그런 쪽이 있죠. 좀 더. 사실 아까 그 사진 화면이 나왔지만 송경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째 저 자리 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저기 계신 기업 총수들도 늘 같은 분들이거든요. 10년 전에 하더라. 좀 이렇게 좀 멤버 좀 물갈이도 좀 필요하지 예. 않을까. 좀 그런. 저는 뭐 같은 어떤 예. 바람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 아나운서 와신 상담을 얘기하려고 할 때 예. 네. 전 절치부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와신 상담이든 절치부심이든 이런 마음의 표현들이 예, 예. 좀 새롭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장경이. 그렇습니다. 뭐 계속 뭐 최순실이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 물론 예. 그런 이번 기회를 해서 뭐 새로운 식으로 뭐 한굴 탈퇴를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재계산업부의 한우식 기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